앞서 제가 삼성이 소니를 짓밟고 올라간다고 다른 영상들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전히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소니를 포함한 일본 기업들이 짓밟히는 정도가 아니라 먼지가 되어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 직전까지 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통쾌한 소식 하나하나 들려드릴게요. 일본 경제 침략 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주 훌륭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반도체를 규제하자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인 D램이죠. D램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필요한 필수 반도체입니다. 글로벌 D램 시장 규모가 이미 50조 원을 돌파하였는데요. 이 중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더하면 72.6%입니다. 이 정도면 독점은 아니지만 삼성과 SK의 과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삼성과 SK가 D램 반도체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배적인 힘이 있다는 뜻이죠. 일본은 자신이 유리한 상황인지 불리한 상황인지도 모른 채 한국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만약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일본에 D램 반도체를 주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올까요? 자, 여기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은 모두 아시다시피 반도체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중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하지만 이 반도체들을 어느 국가에 팔고 있는지 함께 보시면요. 여기 중국이 44%, 홍콩 21%, 싱가포르 10%, 베트남 8.3%. 아직까지 일본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필리핀 2.4%, 미국 1.7%, 일본은 여기 있네요. 여기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일본은 1.5%. 너무 귀여운 수준이죠. 삼성과 SK하이닉스의 D램 점유율 다시 한번 보실게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합산 점유율이 72.6%.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일본 기업들의 D램을 전혀 주지 않아도 큰 타격이 없는 반면 일본 기업들은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면 3위 마이크론 그룹에게 공수를 해와야 하는데 이것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은 양양자 특위 부위원장께서 친절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참고로 이분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상무 출신입니다. 그 어느 국회의원들보다 반도체 분야를 꿰뚫고 있겠죠. 양양자 부위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이크론사 제품은 소니의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했고 한국의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면 일본 전자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마이크론사의 부품들이 소니의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가정해도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개발 속도 및 공급 규모에 절대 못 따라오고 있죠. 불가능합니다. 올해 삼성전자는 10나노급 3세대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고요. 경쟁사 대비 1년 이상을 앞선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애초부터 R&D에 투자하는 규모가 다른 데다가 글로벌 D램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도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압도적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를 결코 따라올 수 없습니다. 한국이 일본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게 되면 일본 대기업들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회사가 바로 소니와 닌텐도입니다. 이 두 회사는 모두 삼성전자로부터 공급받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특히 소니는 최악의 경우 회사를 쪼개서 해외 기업들에게 매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바가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를 SK하이닉스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매각한 것처럼 말이죠. 자, 여기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 분명 계실 겁니다. 소니의 생산 공장들이 해외에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라고 말이죠. 소니는 총 36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 무려 20개가 일본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등에 있지만 36개 가운데 20개가 일본에 있습니다. 대부분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소니의 실적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사업은 이미지 센서인데요. 이 분야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70%가 넘는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소니의 전자기기와 게임 등은 이미 성장이 멈추고 실적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던 소니의 이미지 센서 사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의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얼마 전 애플과 점유율 1%도 차이가 나지 않는 세계 스마트폰 4위 샤오미와 그 뒤를 바짝 추격 중인 오포,
모두 중국 기업들이죠. 이 둘이 삼성의 이미지 센서로 갈아탔습니다. 올해 5월 삼성전자는 소니보다 앞서서 6,4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공개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인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를 공개하였습니다. 당연히 삼성으로 바꿔야죠. 특히 중국인들은 스마트폰을 선택할 때 있어서 카메라 성능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 2위 중국 1위 스마트폰 제조회사 화웨이도 곧 삼성전자로 갈아탈 수밖에 없겠죠. 삼성이 어떻게 소니의 이미지 센서 사업을 박살 내줄지에 대해서는 제가 5일 전에 업로드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국과 일본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되고 양국의 수출 규제 수위가 점차 강화된다면 소니는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회사를 쪼개서 해외 자본에 매각해야 하는 상황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소니의 핵심 사업인 이미지 센서와 전자기기가 박살나면 기껏해야 게임, 네트워크 서비스, 소니 뮤직, 금융 서비스 정도가 남습니다. 소니 픽처스는 영화 배급 등의 사업으로 분기마다 2조 원에 가까운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40억 원. 이건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죠. 소니의 심장에 비수가 꽂히기 일보 직전인 상황입니다. 소니는 토요타, 소프트뱅크, NTT에 이어 일본에서 네 번째로 큰 회사이고요. 기업 가치는 74조 원. 소니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닌텐도의 기업 가치는 48조 원. 여기에다가 두 회사들의 다른 부품들을 납품하는 수많은 협력사들까지 도미노식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번 한일 무역 전쟁에서 한국이 유리해진 정도가 아니라 일본 기업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특위위원장님과 김민석 부위원장님의 지소미아 관련 사이다 발언과 함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하겠다는 나라와 군사 정보를 교류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일본은 한국을 전략물자 통제가 불안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간주해놓고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일본은 피폭 국가이기 이전에 2차 대전 전범 국가다. 한국인들이 끔찍하다고 한 트럼프의 말이 국내에 알려지자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의 주한미군의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17일 보도했습니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측의 주한미군 감축카드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는 지난달 15일 독일의 국방비 지출 수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주동미군을 2만 5천 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11일 독일 일간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로부터 군대를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측이 첫 해인 올해 13.6% 인상하고 향후 4년간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연계해 매년 약 7%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1년짜리 협정으로 약 50% 인상된 13억 달러를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대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트럼프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상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는커녕 감축도 쉽게 꺼내놓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이미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민은 2019년 여론조사에서 69%가 주한미군 주둔을 지지했습니다. 반면 한국 국민은 2019년 여론조사에서 69%가 주한미군이 줄어도 방위비 대폭 인상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국민 69%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주한미군이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고 한국 국민 69%가 주한미군이 줄어도 굴욕적인 방위비 인상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마땅한 방책이 없자 트럼프 입에서 끔찍하다는 표현까지 나올 수밖에 없던 것이 아닌지 추측하고 있습니다. 원래 트럼프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대폭 인상을 실현시키고 이후 일본을 압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이 어려워지자 일본 먼저 압박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꿀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존 볼턴은 트럼프가 주일미군의 연간 80억 달러, 한화로 약 9조 7천억 원 요구를 자신이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80억 달러는 현재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4배가 넘습니다.
또한 볼턴은 모든 주일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해 협상의 우위를 확보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볼턴은 16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80억 달러를 달라는 것은 진심이라며 실제로 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미군이 철수하거나 감축한다면 한국 국민보다 일본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일본 상공을 날아가고 일본의 앞바다에 떨어졌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미사일이 날아오면 전면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에게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차기 총리를 노리고 있는 고노다로는 이런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켜 주었습니다. 고노다로 방위상은 북한의 미사일을 방위할 수 있는 미국의 이지스 어시어 배치 계획을 전면 철회시켰습니다. 이러한 고노다로의 과감한 행동은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오염을 지켜준다는 데서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에 허점을 노출하게 만들 것이라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 전역을 사정해둔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최대 2490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은 북한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중국 미사일 전력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일본에는 현재 육해 공군과 해병대를 망라해 5만 5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항을 미국 밖에 두고 있는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도 일본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은 이지스 어시어 배치가 미사일 공격에서 주일미군을 지켜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노다라의 주도로 일본이 비용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지스 어시어 배치를 포기하면서 미국을 자극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 일본 오키나와현 주일미군 기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140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미군들이 입국 당시 허위 신고를 하고 대규모 파티까지 연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일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노다로 방위성은 주일미군 기지로 입국하는 모든 미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주일미군을 두고 미국과 일본은 첨예하게 대립하며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군의 방위비를 올리려는 트럼프는 한국의 완강한 거부에 실패했지만 최근 눈에 거슬리는 일본에게는 반드시 받아내려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